비현실적. 기생충이 오스카상 최고 위치에 오른 사건을 보고 든 느낌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한국 영화는 서구권에서 꾸준히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생충의 이러한 성과는 특이점이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의 성과를 보고 방탄소년단의 미국 상륙이 떠올랐습니다. K-팝 역시 서구권에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기는 했지만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이번 기생충의 성과 역시 방탄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생충은 그 상업적 성과도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3개로 시작한 상영관이 1000여 개로 늘어났고 앞으로 20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수익도 역외 수입 영화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생충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 순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베트남, 대만 등의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등 42개국에서 개봉해 역대급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기생충 관련 외신을 소개드리려 했었는데요. 영화 자체에 대한 리뷰 위주여서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때마침 제 채널의 방향성과 어느 정도 맞는 기사가 영국 BBC에서 나와 이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기생충, 한국의 오스카상이 의미하는 것. 그렇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봉준호의 코미디 스릴러는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최고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한국의 이 수상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바로 문화적 혁신.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나라는 K-드라마, K-팝, K-무비 등 소위 한류 분야에 투자해왔다. 아카데미의 찬사는 이 한국의 문화적 물결이 할리우드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은 그의 영향력이 K-팝 아이돌 BTS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힘과 영향력이 저보다 3000배쯤은 될 겁니다. 한국은 정서적으로 매우 역동적이어서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 영화 전문가로 숭실대 교수로 재직 중인 영화평론가 배셔 베이스 씨는 한국 영화는 15년 넘게 강력한 힘을 키워왔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칸과 같은 곳에 도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의 승리는 문화적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는 성공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한국은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 관객들의 나라. 한국 영화 산업은 박스오피스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규모를 갖고 있다. 봉 감독의 재능도 한국에는 익히 잘 알려져 있었다. 봉준호의 스토리텔링은 매우 혁신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매우 즐겁습니다. 라고 배셔 베이스 교수는 설명한다. 이에 더해 그는 유머에서 공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씬의 순식간에 담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감독입니다. 여기에 청중들은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배셔 베이스 씨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 매료돼 한국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영화 평론가입니다. 영국의 영화 매거진인 스크린을 통해 한국 영화를 비평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좋은 영화들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는 분입니다. 기생충은 미국에서 적은 수의 개봉관에서 시작했지만 강력한 입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영화를 실제로 본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지자 성공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기생충의 성공 뒤 또 다른 한국인을 주목해야 한다. 공동 제작자인 CJ 이미경 부회장. 그녀는 진정한 영화광이라 스스로 말하며 봉준호의 여러 영화에 투자했다. 어찌 보면 계급 간 전쟁에 대한 사회적 분자극이 한국의 가장 부유한 회사 중 하나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면 아이러니한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요소가 기생충을 완성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한국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영화발전 기금으로 1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규모. 문화계로 들어가는 대기업 자본 자체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흔하게 보는데요. 사실 CJ는 다른 대기업들이 문화 컨텐츠 업계에서 철수할 때 장기적 비전을 갖고 오랜 기간 지속된 적자를 감수하며 문화 분야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들이 한류에 기여한 면을 개인적으로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수상 과정에서 이미경 회장이 직접 소감을 말한 것은 오게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지원자로 뒤에 있었다면 불필요한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더 빛나지 않았을까. 다만 한국의 하성태 영화평론가는 이러한 성공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전망한다. 그는 다음 봉준호를 만드는 것은 한국 영화 산업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 자체로 특출난 겁니다. 정부, 영화계, 대기업들이 모두 다양한 제작자를 통해 고유한 관점을 만들고 홍보하며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라고 말한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신도 믿지 못하겠다는 시선으로 첫 오스카 트로피를 바라봤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분열된 이후 한국에는 뿌리 깊은 불안이 있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지도에서 북쪽의 핵무기 소유 독재자를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오스카상은 한국이 문화 강국임을 확인한 것. 이제 이 사건은 역사책에 자리 잡을 것이다. 과거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재능을 스스로 과소평가했다면 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흔히 이번 일을 두고 오스카가 한국 영화를 알아봐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반대로 기생충이 오스카의 권위를 높여준 측면도 존재합니다. 백인 위주의 화이트 오스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온 그들. 그런데 흠잡을 곳 없는 작품성에 헐리우드 자본이 투여되지 않은 비영어권, 게다가 동영권 작품이 나온 겁니다.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미국 영화계. 그러나 오스카가 드러낸 미국 영화인들의 자기 모습.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딱 맞는 작품이 기생충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한류의 각 분야들은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K-팝이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